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을 살펴볼 건데 일단 리플도 연이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자, 오늘 새벽 4시죠. 미 연준에서 이전 FOMC 연주회의의 의사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연준 위원 대부분들이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면서 연준이 최소 3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거고 이 시점이 빠르면 3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5월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확률도 지금 의사록을 통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빨라야 6월이다.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될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미 증시도 모두 하락 마감했고 코인 시장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 중간 항소가 기각된 이후에 상승력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2번 채널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이걸 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 준 게 중요했던 이유가 이번에는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력을 보여줘야지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추세가 빨리 전환된다라고 하면 이 채널의 중간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라인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빠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리플의 차트를 원화가 아닌 달러로 살펴봤을 때는 어떤지 같이 함께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상단에 2번 트랩이 발생했던 게 확인이 되는데 자, 달러 차트에서는 하단에서도 트랩이 발생했던 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 채널까지 최근에 이동을 했던 거고 이 달러 차트 상에서는 상단 부분은 아직 돌파해주지 못했습니다.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면서 여전히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빠른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XRP의 시세는 소송 관련된 이슈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이고 작년 7월 달에 약식장 판결문이 나오고 또 10월 달에 중간 항소가 기각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소송 이슈가 최근 다시 시작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된 SEC와 리플 간의 이 소송전에서 어떤 스케줄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이 합의로 어쩌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가장 빠르게 해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표시되니까 꼭 전송 버튼만 눌러주셔서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리플 관련된 주요 소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그리고 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이런 이슈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소송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문건은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 토레스 판사가 작년 11월 달에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스케줄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었죠.
자, 양측이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SEC가 요청했던 리플의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 판매 수익 자료를 요구했고 이 부분을 법원이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 서류들도 같은 날짜까지 제출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일까지 연기됐고 오늘 날짜로 제출이 완료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3월 13일 날 플레인티프인 SEC가 이 구제 관련 요약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디펜던트인 리플이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달 뒤인 3월에서 한 달 뒤인 4월 12일까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SEC가 내놓겠다라고 하면 4월 29일까지가 그 날짜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구제 관련 서류들, 구제라는 건 벌금 관련된 서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고요. 이 판결문에서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 그리고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라는 건데 기관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맞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개인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약식 판결문 결과를 보고 부분 승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부분은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리플이 벌금을 내고 합의를 진행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런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각당했죠. 그래서 이 기각당했을 당시에 그 기각 명령문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The SEC's motions for certification of the interlocutory appeal. 이게 바로 중간 항소인데 이게 denied. 기각했다라는 그 명령선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4월 16일, 올해 4월 16일 오후 2시에 Counsel for all parties shall appear for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양측은 최종 소송 전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위에 나왔던 최종 이 소송 전 회의 전에 counsel for both parties. 양측 변호사들은 along with the parties themselves. 그 양측 기관 사람들과 함께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최소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직접 스케줄을 만들어서 합의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최근 SEC의 소송 진행 사항들을 보시면요. 일단 리플과 약식 재판 판결문에서 사실상 패소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건에서 나와 있는 중간 항소 요청도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 SEC가 리플 회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취하한 바가 있죠. 그래서 리플과의 소송만 놓고 봐도 지금 표면적으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그레이스케일과 진행했던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이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SEC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으로 가게 돼서 여기서까지 패소하게 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전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추가로 이 문건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시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다툼이 임박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로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약식 재판 종료 이후에 이제 정식 재판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불확실성 공개된다라는 게 바로 이 서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 이 변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변수를 여기서는 커브볼이라고 번역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SEC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SEC와 리플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사라는 건 이 인파워 오버사이트라는 곳에서 2021년도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 전직 SEC 관리들이 리플과 XRP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맡고 있는 OIG가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SEC는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XRP에게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변수를 보시면 바로 SEC가 지금 동시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SEC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도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 기각 신청, 모션 투 디스미스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SEC와 이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기각 신청은 언제든지 지금 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이미 양측의 구두 변론을 다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IG의 조사와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이 SEC 항소 계획에 대한 리플의 항소 계획에 대한 문을 굳게 닫을 수 있다라는 거고 SEC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SEC는 법 진행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할 거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 벌금 합의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을 스케줄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추가로 이 SEC의 내부 조사와 또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 이 기각 신청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달에도 이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일단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파악하면서 고려하고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의 시세가 워낙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적인 영역에서 리플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커스터디 영역에서도 인수합병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시세가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텐데 자,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정식 재판이 그 스케줄들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엔 리플이 시장의 상승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펼쳐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그 흐름에 맞게 타점 설정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페이지가 이동되니까 거기서 전송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받게 되고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한 분씩 답변 드리면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든 아니면 간편하게 문자로 상담 드리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 코인 시장에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반감기 시즌에 꼭 수익 많이 챙겨가시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